자, 이제 등비수열 봅시다. 등비수열은 앞에서 공부했던 이제 등차 수열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해서 등비라는 건 같을 등 비례비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비율로 숫자를 나열하시오 라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공비성질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통된 비율이기 때문에 영어로 현재 비율, 그러면 rate, 그래서 R-A-T-E, 그래서 머리 글자 R을 씁니다. 자, 말 그대로 하면 A1 대 A2가 몇 대 몇? 1대 R이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A2라는 것은 현재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니까 바로 A1 곱하기 R. 다시 말하면 A1분의 A2라는 것은 R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같은 원리로 해서 A2 대 A3는 몇 대 몇? 1대 R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같이 정리한다면 A3는 A2 곱하기 R. 다시 말하면 A2분의 A3라는 것은 R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갈 거야. 그렇다면 모든 항들이 그렇구나 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AN 대 AN 플러스 1은 바로 1대 R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한다면 결국 AN 플러스 1이란 AN 곱하기 R. 다시 말하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R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요것들이 각각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혼자 있는 게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특정항이다.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 특정항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 특정항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문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나에게는 기준항과 기준항, n번째 항이라는 기준항, 굳이 초항일 필요는 없어요. 기준항하고 그 다음에 공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공부하시면 등비수열은 틀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공비를 구하겠다. 그러면 공비를 구하기 위해선 내가 필요한 게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현재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공비다 라는 메시지예요. 구하는 값은 공비. 자, 이 공비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건문은 바로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때는 첫 번째, 항의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있어야 한다. 항의 개수가 두 개라고 해서 결국 n번째 항이 누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이 얼마냐? 라고 해서 각각의 항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든지. 아니면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두 개죠. 대신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두 개를 묶어서 두 항의 현재 나눗셈. 두 항의 나눗셈 값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n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해서 값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항 차이인데 항의 차이가 곧 공비의 개수예요. 항의 차이가 곧 공비의 개수.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그대로 숙지해서 정리를 해달라. 그럼 상대방이 이런 멘트를 준다는 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그 가장 중요한 공비 성질을 우리가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내용은 일반항인데 일반항이라는 것은 살짝 올려서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식이 아니다. 대신 항의 표현이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항의 표현이라는 건 뭔데? 라고 했더니 만약 n 플러스 1번째 항이 결국 an 곱하기 r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a2란 a1 곱하기 r, a3란 a2 곱하기 r, a4란 a3 곱하기 r 이렇게 펼쳐갈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a2 대신에 이 값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A1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전항에 있던 게 A1 곱하기 R이니까 거기다 R을 하나 더 곱해줘. 여기는 A1 곱하기 R 곱하기 R에다가 다시 한번 R을 곱해주세요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만약 네 번째 항을 구하는데 세 번째 항이면 한 번만 더 가라 이 뜻인 거고요. A1의 관점에서 본다면 몇 번? 세 번을 더 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 정리한 값은 바로 n 플러스 n번째 항이 뭐야 라고 한다면 하나의 기준항이 필요하다. 얘는 기준항.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항 차이가 나오겠죠. 항 차이가 몇 번이야 라고 한다면 n-1번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 그것만큼 여기다가 반복해서 R 값을 곱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횟수가 결국 뭐다? n-1개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값은 바로 n번째 항이란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설명해 준다. 중요한 건 이게 초항이기 때문에 n-1인 거지 두 번째 항이다, 세 번째 항이 나온다면 이 곱하는 횟수도 그만큼 달라진다는 걸 우리도 좀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0번째 항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항 관점에서는 9번 더 가면 되고요. 세 번째 항 관점에서는 7번을 더 가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12번째 항이야 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R제곱분의 1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채로운 표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번 등비중항이 되는 거야. 등비중항. 그렇다면 이 식은 뭐냐? 현재 A하고 X하고 B가 있어. 그럼 얘가 바로 등비수열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현을 기본적으로 공비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라. 그럼 여기가 X. 그럼 여기는 X 곱하기 R. 여기 전 단계니까 X 곱하기 R분의 1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비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놓고 양쪽에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지? 라고 했더니 여기는 기본적으로 R이 있고 가운데는 R이 없구나. 그러면 R을 없애려면 양쪽을 뭐 하면 돼? 곱해주면 돼. 그러면 곱해준다면 R값 지워지고 X가 몇 개? 2개. 그 얘기인 즉슨 가운데를 몇 번? 2번 곱한 것이 양쪽 걸 곱해준 거와 같다. 이게 바로 등비중항이야.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난 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텐데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본질을 한번 공부해 보자. 첫 번째, 현재 여기서 나오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등비중항. 등비중항이 나온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 첫 번째, 만약 항의 개수가 몇 개다? 3개가 나온다면 항의 개수가 3개. 그래서 만약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준다면 나는 여기서 가운데 항을 몇 번? 2번을 곱한 것이 양쪽 걸 곱해 준 거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좀 더 심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내용. 그 중에서도 이렇게 벌어진 두 항의 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벌어져 있는 두 항의 곱, 벌어져 있는 두 항의 곱. 단, 뭐가 붙어야 돼요? 중항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AN과 AN 플러스 2의 곱이 네모야 라고 설명한다면 이 말의 메시지는 바로 가운데 항을 몇 번? 2번을 곱한 것이 네모다 라고 설명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은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가는 이 과정.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뭐다? 공비를 통한 한 문제에 관한 정리. 다시 말해서 살짝 올리면 공비의 활용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공비의 활용.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비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해라. 다시 말하면 1, A, B, C 이게 등비 수열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1, R, R제곱, R3승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한 현재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이라고 설명한다면 하나의 특정항을 잡아줘서 나머지 항들을 공비를 통해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 설명했었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다? 살짝 앞으로 가서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총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게 뭘까? 항의 개수가 몇 개? 2개 이상이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2개 이상 나올 때. 중요. 항의 개수가 2개 이상 나올 때. 존재한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1번. 바로 공비 성질을 떠올려라. 기본적으로 공비 성질이란 항의 개수가 2개를 줄 거다. 그래서 나는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각각 이런 식으로 줄게 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비교해서 공비값을 꺼내가세요 라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바로 두 항이 붙어 있어요. 두 항의 나눗셈. 두 항의 나눗셈. 이렇게 된다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네모. 이렇게 언급이 된다면 이거 철저하게 공비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메시지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의심이 될 것은 공비 성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비 중항이 됩니다. 등비 중항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항의 개수가 몇 개다? 3개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항의 개수가 3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n번째 항,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항을 몇 번? 2번 곱한 게 양쪽 걸 곱해 준 거와 같다라는 메시지인 걸 잊지 마시고요. 또는 두 번째, 살짝 낮춰보면 만약 설명하는 내용이 벌어져 있는 두 항의 곱을 준다면, 벌어져 있는 두 항의 곱. 자, 이렇게 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어져 있는 두 항의 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곱을 줄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바로 내가 n 플러스 1의 제곱이 네모다 라는 값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1번, 2번을 해보시고 만약에 1번과 2번이 아니다 라고 할 때만 3번의 식을 따라가 주세요. 살짝 좀 치우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공비에 관한 활용. 문제를 봤더니 공비 성질도 아니야. 그리고 등비 중항도 아니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라? 공비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AN번째 항, AN 곱하기 R, AN 곱하기 R 제곱, AN 곱하기 R 3승.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판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빌드업 되는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심화 정리를 하나 하다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심화 정리를 하나 하는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만약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R 제곱이 얼마, 또는 등비 중항하니까 AN 더하기 1의 제곱이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R 값을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꼭 기억할 것은 첫 번째,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 AN. 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값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특히 R값이 음수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양수, 음수, 양수. 부호가 바운딩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하는 힌트. 또 하나, 여기서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건 현재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 이런 언급이 뜬다는 얘기가 뜨면, 이렇게 언급이 뜨면 이것은 내가 바로 R값을 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R값 또는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을 딱 구해줘. 이걸 현재 또 없앴으니까 여기다 뭐 동그라미다 아니면 별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 R값과 a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문제에서 등, 비, 수, 열, an 이라고 언급이 뜨잖아? 그럼 이 표현이 없는 거야. 상대방이 이 표현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냥 멈춰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과정의 값은 R제곱이 네모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이 세모. 그러면 이 과정에서 멈춰라. 더 이상은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고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꼭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 등비수의 합에 대한 설명도 할 테니까 지금 설명한 이 칠판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리한 후 다음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